저희가 지난번에 먼저 사전에 미팅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회사가 지금 특수강 주식회사죠. 예. 대일 특수강 주식회사. 예.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상품이랄까 그 기술이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과연 이해를 할까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는 산업용 원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본다 그러면은 그 엔진을 만드는 금형 제조, 그다음에 기아, 축재료 그런 것들이 저희들 소재가 있어야 필수적으로 만드는 거고, 건축물에서는 알루미늄 샤슈라든가 동파이프라든가 여기에 있는 닥트 트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희들 제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와주신 기업인들 중에서도 혹시는 대표님의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금속을 사용해서 생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업을 위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B2B가 산업이시네요. 예.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 또 같이 모여서 좌담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우선 우리 이 대표님의 강연을 듣기 전에 우리 동영상으로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주시죠. 특수강은 자동차, 조선, 핸드폰 등 모든 기계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자재인데요. 대일 특수강 주식회사는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특수강 산업의 발전을 위해 30년간 한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특수강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한 소재를 생산해 판매하는 관점을 벗어나 고객사의 작업 공정과 제품의 흐름을 파악해 원하는 기술력을 제공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일 특수강 주식회사. 기업의 주인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정직한 경영과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위해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여전히 매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일 특수강 주식회사 이의연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건가, 또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만 그 업을 하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가치가 있으면서 존경받고 공익적인 가치의 의미를 좀 더 두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한테 해가 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기업인이라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일 특수강의 이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얻어가고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괜히 바쁜데 시간 낭비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누라반디라는 섬에서는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부 집에 암소를 전달하는 그 의식을 치른다 그래요. 그 암소 숫자가 결국 신부의 몸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조니 랑고라는 청년은 암소를 7마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가 돌았나 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암소 8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어요. 결국 암소 8마리가 신부의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조니 링고는 그렇다고 어디가 몸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고 당당했어요. 마을의 신부는 여러 사람을 고를 수 있는데 마을 잔치에 가서 이 청년이 당당하게 제가 암소 8마리를 주겠습니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웃었죠. 야, 그러지 말고 암소 1마리만 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부신부가 될 사람은 얼굴도 좀 그렇게 잘생기지가 않고 어깨도 우정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8마리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제일 많이 두고 데려간 사람이 3사람을 암소 3마리를 데리고 주고 신부를 모셔왔는데 이 사람은 8마리를 준 거야. 이 자기 그 신부 아버지는 평생 우리 딸이 결혼을 못할 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3마리 주고 데려왔을 때 우리 딸은 8마리에 팔려갔으니까 어깨가 으쓰겠죠.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신부 아버지한테 속은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신부는 자기를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어깨도 펴지고 얼굴도 방글방글 자기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가족들이 모인 데서 신랑이 한 얘기했어요. 내가 왜 당신을 암소 8마리를 데리고 모셔왔는지 알겠느냐? 여자들이 모이면은 다 각자 자기는 얼마에 팔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1마리, 어떤 사람은 3마리, 어떤 사람은 2마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게 들려온 암소를 주고 가져온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가 낮아졌다고 평가할 거고, 그 당신 8마리를 주고 왔으니까 당신은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서 값어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할 거고 우리 부모한테 잘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니까 역시 신랑이 바본 줄 알았더니 신랑이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느끼게 해준 거죠. 오늘 강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걸 가지고서도 암소 8마리의 가치를 할 건지 아니면 1마리 가치를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기업가란 어떤 목표를 가지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뭔가 개혁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라. 그리고 혁신해라. 그리고 진취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성,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객,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가 추진력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슬럼프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사람이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럼 리더십은 어떻게 하냐? 뭔가 형태가 갖춰져 있는 데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어항에서 보십시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튀어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튀어나가면 결국 프라이팬으로 올라가는 거죠. 뛰어나가면 바다로 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업 기업이 3년 내에 망하는 게 99% 아니겠습니까? 그 1%를 가지고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뛰어나가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좋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업가, 아까 우리 김영세 회장께서 얘기했지만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기업가를 존경하고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 특히 청년들이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집단이 결국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후추파 정신, 이거는 당당함과 뻔뻔함, 기업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 정재용 회장이 영국에 가서 선박을 수주할 때 어떻습니까? 동전, 거북선 하나 있는 동전 들고 가서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만든 나라라 하면서 수주 받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고 저돌적입니까? 그와 같이 기업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당하고 또 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추진력을 가지고 좀 저돌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교육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지적받으면은 잘못하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질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최소한도 이건희 회장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질문을 5번 하라고.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5번 정도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MIT의 교수인 레스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지식의 지배라는 저서에서 기업가가 결국은 사회를 번창시키고 미래를 끌고 갈 거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책상 앞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시설물, 이거 다 누가 만든 거? 우리 기업인들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IT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재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화가. 그 우리가 요새 보면은 너무 급속도로 변화되니까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만큼 새로운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농업사회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시골에서 모내고 그다음에 줄 띄워서 소로다 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트랙터로 다 사람 없이 일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그 노동 인구들이 전부 생산 공장으로 왔고 유통 서비스 분야로 다 이동을 했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는 다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크게 보신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남들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점,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여러분들의 눈높이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서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2년을 그냥 2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 생각이 결국 자기 행동을 지배하고,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은 불평, 불만, 투서지. 사건, 사고, 투정이야. 뉴스만 틀으면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 같아. 사건, 사고만 나. 근데 이면에는 그렇지 않잖아. 그거는 극히 일부니까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잘 살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할 거고, 우리 자식들은 더 훌륭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 분명히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 걸 봐야 되겠죠. 기업은 혁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그저 평범한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평범해가지고서는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면 현대나 삼성만큼 만들 수 있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새로운 거, 가치를 뛰어넘는 거,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혁신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데 있어서 난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돌파 안 할 겁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서는 업의 본질을 봐야 돼요. 업의 본질은 뭐냐? 우리 물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는 자동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기본적으로 철강을 만드는 회사,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써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영업사원이 없어요. 영업사원이 없으면서 24시간 돌아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만족해 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는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여러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기 보시죠. 독수리가
자기의 먹잇감을 딱 낚아채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 않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늘 힘들어, 내일은 더 힘들어, 꼭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내일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업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신념입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하라. 여기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보세요. 99% 다 잘 됐어도 1%의 불량이면 그건 불량이야. 거꾸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 기회 포착,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수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디야?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죽으면 제일 군인 전투 현장에서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만드시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해야 되죠. 그 기회가 언제 오냐? 스스로가 요거를 찾아내는데 살금살금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양궁에서 보지만 스스로가 활을 멀리 세게 당길 수도 멀리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 자기는 뭘 할 건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주말에 산에 가면서 먹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그러면 곧 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포착해서 그 다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대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특별한 조직에 속하고 싶어요. 근데 이 특별한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결국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누구나 다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는 포화 상태예요. 해외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디 특별한 사람 없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특별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마음을 비우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누구나 특별한 조직에 살고 싶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기회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접목을 시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